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그리고 수다가 있는 수요일입니다. 5시 30분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은 말이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식하지 마셔야 합니다. 자, 시장이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까지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었죠. 오늘 조금 반등하니까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주식시장은 초보 투자가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초보 투자가라고 봐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주식시장은 위험자산이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 앞으로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그 구조적 성장 흐름으로 가는 섹터 부분을 공략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틀렸을 때 아픈 손절매, 손실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실적 시즌이 마무리돼 가고 있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실적이 별 볼 일 없이 나왔다면 용서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수급의 불균형은 지켜내고 강한 힘으로 버텨야 하지만 실적은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노란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계시는 노란톡, 왼쪽 편에 샵 0988로 김기수 문자 전송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우측 QR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본격적인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자, 여러분들, 저는 좀 나이가 들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저 때는 뭡니까? 휴대폰 말고 삐삐. 여러분들 삐삐라는 거 아세요? 또 그 전에는 전화기, 그죠? 이렇게 돌려서 아니면 다이얼을 막 빙글빙글 돌리는 전화기도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셨겠죠. 자, 그러한 우리가 컬러 TV, TV부터 시작을 해서 라디오, 유선 전화, 그리고 삐삐, 그리고 그 속에서 휴대폰, 컴퓨터, 이런 기술의 혁명, 그죠? 작년에도 제가 이 기술 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기술 혁명에 의한 구조적 성장 흐름의 섹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파급 효과가 세고 그 섹터의 성장 흐름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그죠? 지금은 그러면 어떤 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죠? 주식은 제가 처음 여러분들께 이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도 주식은 세상과의 소통이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를 공략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이런 기술혁명 이후에 파괴적 혁신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파괴적 혁신 아주 어려운 용어 아니에요. 아주 쉽습니다. 얼마나 쉬우냐? 예를 들어서 이거죠. 기존에 제일 처음 이 전기차, 그죠? 전기차가 태동했을 때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내연기관차에게 경쟁이 밀려서 사그라졌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나 그죠? 그런 인프라가 구축됐기 때문에 전기차가 들어왔고 전기차는 지금의 정유차, 휘발유차 이런 내연기관차를 잡아먹는 거죠. 새로운 섹터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기존 섹터의 산업군을 침식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뱅크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뱅크가 왜 난리 부르스를 칩니까? 그죠? 고포인 거 알고
그런 흐름 속에서도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성장 가치, 그리고 기존 은행, 사실 기존 은행들, 우리나라 은행들 예대 마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수료나 따먹잖아요. 성장의 큰 발판을 만들지 못하는 그 은행 부분은 결국 배당 매력밖에 없는 산업으로 전락했고, 그 부분을 침투해서, 그죠? 파괴적 혁신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산업의 변화인 겁니다. 그 파괴적 혁신 속에서 여러분들께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기술 침투율이지요. 기술 침투율. 기술이 적어도 30% 이상 그 산업에 침투해야 성숙 단계로 진입됐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차의 미국의 전기차 보급률, 기술 침투율은 몇 프로입니까? 2.2%입니다. 아직도 멀었다는 거지요. 그런 산업의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섹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략의 포인트를 잡으시라고 작년부터, 그리고 김기수 돌직구 타임 시작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인 겁니다. 자, 핫 이슈. 이번 주 핫 이슈 참 많습니다. 사실 지난주 2주 전만 해도 1조 5천억을 매수를 반도체 중심으로 매수 들어오던 외국인들이 돌변했죠. CLSA 증권부터 시작을 해서 모건 스탠리, 외국계 증권사들이 하향 리포트를 많이 냈습니다. 반도체만의 문제냐? 아니면 우리 시장 전체적인 문제냐라고 고민할 만큼 외인들이 지난주 7조를 매도하는 수급 악화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 또 지표가 나왔죠. 월요일 우리 시장이 8.15 광복절 휘장하는 가운데 중국의 7월 산업 생산 1, 2월 달에 고점 딱 찍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죠? 그리고 소매 판매, 7월 소매 판매가 34.2에서 8.5로 증가율이 낮춰지면서 두 자릿수를 하회했습니다. 이뿐입니까? 그죠? 미국에서의 소매 판매 역시 증가율이 예상치보다 못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이유가 뭡니까, 결국 여러분들 7월 달, 그죠? 우리 7월 초에 델타 변이의 확산 영향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흐름들 부분이 진행된 가운데에서 그 부분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장악을 했죠. 그죠? 오늘은 카불이지만 두려움은 대만에 놓여져 있고 또 그 다음은 이라고 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여 년 동안 전쟁을 한 가운데에서 미군이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면서 철수를 하니까 결국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넘어갔습니다. 엄청난 전사자와 엄청난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이 든 실패한 작품이죠. 자, 여하튼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보호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테러 집단인 탈레반이 장악함으로 인해서 이제 주변국, 그중에 중국,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인도 이런 나라들이 난민 유입이라든지 테러 확산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의 중국을 외친다. 그 부분은 결국 그 하나의 중국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다는 거고, 그 하나의 중국이 결국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이고 걸림돌이지요. 그래서 대만을 하나 하고 싶고 전체적으로 하나 하고 싶은데 왜 그렇습니까? 중국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죠? 대만부터 시작을 해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가장 넘어가서 스킵하고 신장 위구르족 부분하고 연계해서 자치권 이런 부분으로 또 나아가게 되면 중국 고달퍼질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흐름들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거기에 미군이 철수한 상황 속에서 급격하게 침몰되는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서
대만을 그죠? 미국이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 것이냐? 그죠?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대만을 단교한 부분도 미국이었으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위험에 존재하는 나라, 뭐 우리나라도 일정 정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불안정한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시장이 세게 떨어졌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렇지 않다, 뭐 그럴지 않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중요한 부분은 그죠? 그러한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에 대한 부담이 일정 정도 가미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어제까지 세게 나왔다. 거기다 또 있죠. 그죠? 오늘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그죠? 그 속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 언급 부분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또 다음 주 8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매년 8월에 열리는 행사지요. 거기에서 작년에 그죠? 작년에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 이 부분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통화 안정, 저금리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행여나 이번 부분에서 주제는 불균등한 경제에서 거시 경제정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플레이션 논쟁, 그리고 국가 간 백신 공급의 불균형에 대한 논의, 이 플러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시장의 참여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도 미국 시장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결국 이머징 마켓이 큰 부담인 거죠. 왜?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담. 그죠? 거기다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 왜? 우리나라가 8월 26일 금통위를 여는데 그 속에서 자꾸 금리 인상 메시지를 주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부분,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그죠? 지금 WTI 우려가 놓여져 있는 한국 경제 흐름 부분에서 금리 인상을 먼저 선행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 자체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라고 자꾸 암시를 하니까 시장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가운데 개인들 신용자금 이 부분이 한 바퀴 손바뀜 될 수 있는 하락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고민이지요. 마켓과 섹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7월 14일 날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타이밍, 이 자리에서 세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델타 변이, 람다 변이, 그리고 중국의 플랫폼 규제, 그죠? 중국의 규제,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수치가 좋게 나오는 경제 지표 속에서 글로벌 경기의 피크아웃 우려가 커질 수 있다. 그것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게 델타 변이이다.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지표가 좋다고 너무 두려워할 부분도 아니고 흥분할 이유도 아니다. 왜? 앞으로는 지표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죠?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합주가 지수는 어제까지 내렸지만 오늘 3,120포인트 이 자리에서 반등을 세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 많이 내린 거 아닙니다. 우리 종합주가 지수로 바라보게 되면. 그죠? 그런데 그 종합주가 지수가 양호했었던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규 상장 관련 종목들, 거대 대형주들이 시장의 지수를 받쳐줬죠. 그죠?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 그 속에서 주도 섹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장의 지수를 받쳐줬던 겁니다. 경기 민감주의 몰락을
지수 커버하는 흐름 부분들을 성장 섹터가 해줬었던 부분이지요. 자, 한번 주가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순, 노란색 막대 부분이 7월 중순의 흐름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급등했죠. 그죠? 그리고 카카오뱅크 오늘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일봉 모습입니다. 그죠? 자, 이런 신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부분들이 지수를 떠받쳐주는 형태를 보여줬고 2차 전지 소재, DI 동일, 그죠? 오늘 어제 급락을 했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부분입니다. 종합주가지수 어려웠나요? 어제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죠? 2차 전지 소재 부분은 DI 동일을 비롯해서 삼성 SDI의 투자에 가장 큰 증설 효과를 맛보는 신흥 SEC는 오늘 상한가 같잖아요. 그죠? 전혀 7월 중순부터 14일부터 주가의 흐름은 종합주가지수하고 딴판으로 놀았습니다. 반면에 현대제철, 포스코, 철강 섹터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횡보하면서 하락의 흐름을 갖고 갔죠. 이게 경기 민감 섹터와 주도 섹터의 차이였던 겁니다. 자, 셀업체 중에서도 삼성 같은 주도 섹터 내에서도 삼성 SDI 스텔란티스 그룹과의 합작 가능성, 미국의 투자 3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준 반면에 분사 위험이 있는 SK이노베이션은 그죠? 하락 부분으로 갔죠. 같은 섹터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공략하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자, 그 다음 환경 관련 에코프로 HN 사실 너무 많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하락한 부분은 에코프로 HN입니다. 환경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랠리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에코프로 HN은 영업 실적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올랐지만 CCUS 기술, 탄소 포집 기술과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지금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권 매수 흐름을 보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조선,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해서 섹터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종합주가 지수처럼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경기 민감 섹터의 현실이었답니다. 자, 의료종목 관련주 마찬가지죠.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바텍, 그리고 클래시스 이런 유형의 종목들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종합주가 지수 떨어진다고 떨어졌나요? 실적이 상향하고 어려운 코로나 환경에서 대면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바텍, 의료정밀 쪽 라인 부분의 실적이 나아졌다. 그러면 이 델타 변이로 안 좋아지겠습니까? 이런 의료정밀 섹터 부분들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반면에 건설 섹터 어떻습니까? 그죠? 내년 대선이 있으니까 건설주들 난리 난다? 그건 너무 협소한 생각이죠. 반등할 수 있습니다. 반등 가능한 위치에 이제 왔어요. 그러나 주도 섹터와 비주도 섹터의 차이,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도 귀 기울이지 않았을 거고 돌직구 타임 처음 이야기할 때도 경기 민감 섹터보다 구조적 성장 섹터를 공략하는 것이 시장의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도 여러분들은 귀 기울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죠? 많이 올라간 종목은 부담스럽고 많이 떨어진 종목은 마음이 편안하게 매수를 하거든요. 주식은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가격을 바라보면서 많이 떨어진 종목은 안도하면서 사고 많이 올라간 종목은 실적 때문에 성장 때문에 올라간 종목은 쉽게 매도하고 흔들릴 때 버린다는 겁니다. 실적이 안 좋다면 버리세요. 그죠? 실적이 안 좋은데 왜 버티고 계십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실적이 좋아질 거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실적이 좋은 섹터가 많은데 왜 경기가 좋아져야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겁니까?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OLED 관련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OLED 관련주는 앞으로의 성장 흐름의 구조 섹터 부분에 있어서 큰 힘을 갖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 OLED,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피아,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그죠? 거기에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 중에 코미코, 그죠? 이런 유형들, 그리고 DDR5로 전환되는 신텍이나 대덕전자,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은 지수가 떨어져도 잠시 눌림을 갖고 있지 추가적 상승 흐름을 갖기 위해서 힘을 쓰고 실적을 갖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 실적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떨어졌어요. 오늘은 조금 반등했죠. 그죠? 자, 여기서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저는 한마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매하진 않습니다. 왜? 그보다 더 좋은 주도 섹터, 성장 섹터가 크니까, 많으니까 그쪽을 공략하는데 굳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저는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CLSA 증권의 매도 리포트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네들이 얘기하는 논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죠? 계약을 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학교 가고 아주 단순하게 노트북 이제 그 소요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서 디램 가격 약세 보일 거고 공급자 우위에 놓여 있다는 걸 간과하지 마세요. 그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수요가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에 대한 조정을 가져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서 더 떨어지는 것은 세일 가격이다. 다만 그죠? 우리가 더 안 떨어지는 종목을 살 것이냐, 신고가를 경신하고 가는 종목을 살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인 겁니다. 그죠? 자, 거기에다가 오늘 우주항공 그리고 도심 모빌리티의 선두주자 하나시스템, 그죠? 유상증자하고 4개월 동안 쉬고 LIG 넥스원이 어제 강세, 그리고 오늘은 하나시스템의 강세, 이제 월봉에서의 출발점 흐름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즐겨 먹는 맥주회사 하이트진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경기 민감주잖아요. 그죠? 그런 주식들이 하락하는 부분,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건,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건 어떻다?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그죠? 메타버스 자이언트 스텝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달 조정받았습니다. 넥스트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밀리면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으로 간다. 여행 항공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죠? 백신 맞고 하면 항공 간다?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런 흐름 부분 제한적이다. 아프리카 TV 카카오, 그죠? 아프리카 TV는 계속 가는데 자회사 좋은 거 다 상장시킨 카카오는 비실거리지요. 그죠? 카카오는 더 쉬어야 된다. 그죠? 보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기대감 있는데 저는 보험업종을 공략하란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우려했었던 경기 정점 피크 논란의 막바지 국면에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도 그죠?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라인 부분에 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와서 매도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장 섹터의 순환 흐름을 공략해야 된다는 포커스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든 장 끝났습니다. 그죠? 무방 6시 10분에 여러분들에게 이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의 차별화는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실 분만 들어오십시오. 김기수였습니다.